QQQ, QLD, TQQQ 투자자가 지금 TSMC를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AI 시장이 진짜로 살아있는지 아니면 주가만 먼저 달린 것인지 가장 먼저 숫자로 보여주는 회사가 TSMC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강해도, 애플이 아무리 거대해도, AMD와 브로드컴이 아무리 좋은 칩을 설계해도 그 칩을 실제로 만들어주는 곳이 막히면 끝입니다. QQQ 안에 있는 핵심 기업들의 심장은 결국 TSMC 공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TSMC는 그냥 대만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QQQ의 AI 프리미엄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체온계입니다. 2026년 5월 말 젠슨 황과 TSMC 웨이저자 회장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젠슨 황은 엔비디아가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물었습니다. 웨이 회장은 이미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하고 입에 지퍼를 채우는 제스처를 했습니다. 이 장면이 시장에 주는 메시지는 강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엔비디아도 TSMC 앞에서는 부탁하는 쪽입니다. AI 시대의 왕처럼 보이는 엔비디아조차 실제 칩을 찍어줄 곳이 없으면 매출도 성장도 주가도 이어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TSMC의 힘입니다. 원래 반도체 산업에서 갑은 주문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이 이런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엔비디아가 이런 AI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파운드리는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애플도 줄을 서고 엔비디아도 줄을 서고 AMD도 퀄컴도 브로드컴도 줄을 섭니다. 돈이 있어도 설계가 좋아도 TSMC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TSMC가 이 위치까지 온 이유는 창업 때 정한 원칙 때문입니다. 우리는 설계하지 않는다. 고객의 칩을 대신 만들어주기만 한다. 이 한 문장이 반도체 산업의 판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반도체 회사를 하려면 설계도 해야 하고 공장도 가져야 했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계 능력이 있어도 공장을 못 지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생산만 맡겠다고 하자 엔비디아는 설계에 집중했고 애플은 자체 칩에 집중했고 AMD도 공장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설계 능력이 있어도 공장을 못 지으면 시장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TSMC가 생산만 맡겠다고 하자 엔비디아는 설계에 집중했고 애플은 자체 칩에 집중했고 AMD도 공장 없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TSMC가 만든 것은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공장 없는 반도체 거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QQQ 안에 있는 핵심 기업들의 심장은 결국 TSMC 공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TSMC는 그냥 대만 반도체 회사가 아닙니다. QQQ의 AI 프리미엄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체온계입니다. 원래 반도체 산업에서 갑은 주문하는 회사입니다. 애플이 이런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엔비디아가 이런 AI 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파운드리는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이게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TSMC의 힘입니다. 해시태그 2부. 이 구조가 지금 AI 시대에 폭발한 겁니다. AI 칩은 아무 공장에서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앞선 3나노, 2나노 공정은 기술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돈이 안 됩니다. 같은 칩을 만들어도 누가 더 안정적으로, 더 많이, 더 정확히 찍어내느냐가 승부입니다. 이 싸움에서 TSMC가 압도적인 위치를 가진 겁니다.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추격하고 있지만 격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인텔도 다시 파운드리 강자가 되려고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진짜 최첨단 칩을 맡길 곳은 매우 좁습니다. 이 구조가 지금 AI 시대에 폭발한 겁니다. AI 칩은 아무 공장에서나 만들 수 없습니다. 가장 앞선 3나노, 2나노 공정은 기술 난도가 극도로 높습니다. 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돈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병목은 패키징입니다. AI 칩은 이제 단순히 칩 하나를 잘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GPU와 HBM을 붙이고 여러 칩을 하나처럼 움직이게 만들고 전력과 발열을 버티게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첨단 패키징이고 그 핵심이 코어스입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더 많이 팔리려면 TSMC가 칩만 찍어내는 게 아니라 코어스 패키징 능력까지 늘려야 합니다. 아무리 주문이 몰려도 패키징이 부족하면 공급이 막힙니다. 공급이 막히면 엔비디아 매출 성장 속도도 조절됩니다. 엔비디아가 흔들리면 QQQ가 흔들리고 QQQ가 흔들리면 QLD, TQQQ는 더 크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엔비디아 주가만 보면 안 됩니다. TSMC가 코어스 생산 능력을 얼마나 늘리는지 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계속 올라가면 AI 주문이 말이 아니라 실제 물량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증설 속도가 꺾이면 그때는 AI 수요가 둔화되는 첫 경고일 수 있습니다. TSMC의 무서운 점은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수요를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약속해야 공장을 짓습니다. 막연히 AI가 뜰 것 같다고 수십조 원을 먼저 붓는 회사가 아닙니다. 고객이 실제로 장기 물량을 약속하면 그때 움직입니다. 그래서 TSMC의 설비 투자는 AI 수요의 진짜 확인서입니다. 설비 투자가 커진다는 것은 고객들이 말이 아니라 돈으로 주문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설비 투자 규모가 크게 잡힌다는 건 엔비디아와 빅테크의 AI 투자가 아직 멈추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조가 TSMC의 가격 결정권으로 이어집니다. 공장을 함부로 늘리지 않으니 공급은 늘 빠듯합니다. 공급이 빠듯하니 고객은 줄을 섭니다. 고객이 줄을 서니 가격을 올려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하청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보통 고객이 등을 돌립니다. 그런데 TSMC는 다릅니다. 떠날 곳이 없습니다. 3나노 가격을 올리고 2027년에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나와도 애플과 엔비디아는 계산기를 두드릴 뿐입니다. 대체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독점의 힘입니다. 고객이 가격을 깎는 게 아니라 물량을 먼저 달라고 부탁하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가 마진입니다. TSMC의 높은 그로스 마진은 우연이 아닙니다. 기술력, 수율, 고객 의존도, 패키징 병목, 가격 결정권이 한꺼번에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QQQ 투자자가 이 숫자를 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진이 유지된다는 건 고객들이 여전히 TSMC의 가격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시태그 3부. 하지만 TSMC에도 가장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입니다. 전 세계 최첨단 AI 칩의 핵심 생산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몰려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봉쇄 리스크가 커지면 애플도 멈추고 엔비디아도 멈추고 AMD도 멈출 수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도 흔들리고 나스닥의 성장 스토리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월가가 TSMC에 붙이는 대만 디스카운트입니다. 회사가 약해서 싸게 보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너무 중요하고 그 중요성이 너무 한 지역에 몰려 있어서 할인받는 겁니다. 전 세계 최첨단 AI 칩의 핵심 생산이 대만이라는 작은 섬에 몰려 있습니다. 대만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지거나 봉쇄 리스크가 커지면 애플도 멈추고 엔비디아도 멈추고 AMD도 멈출 수 있습니다. AI 서버 투자도 흔들리고 나스닥의 성장 스토리도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TSMC를 애리조나로 불렀습니다.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칩을 만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비쌉니다. 인건비, 규제, 운영비가 다릅니다. 이 비용은 결국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고객에게 가고 마지막에는 소비자 가격과 기업 마진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미국은 TSMC를 애리조나로 불렀습니다. 공급망을 미국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칩을 만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비쌉니다. 인건비, 규제, 운영비가 다릅니다. 이 비용은 결국 애플과 엔비디아 같은 고객에게 가고 마지막에는 소비자 가격과 기업 마진에 영향을 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공장이 대만의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최첨단 공정과 핵심 패키징 기술은 여전히 대만에 남습니다. 이것이 실리콘 방패입니다. 대만이 세계 AI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어야 미국도 대만을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TSMC는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할인받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집니다. 위험하지만 대체하기 어렵고 불안하지만 누구도 쉽게 버릴 수 없는 회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 공장이 대만의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최첨단 공정과 핵심 패키징 기술은 여전히 대만에 남습니다. 이것이 실리콘 방패입니다. 대만이 세계 AI 공급망의 핵심을 쥐고 있어야 미국도 대만을 쉽게 외면할 수 없습니다. 투자자는 여기서 양쪽을 다 봐야 합니다. TSMC는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할인받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더 커집니다. 위험하지만 대체하기 어렵고 불안하지만 누구도 쉽게 버릴 수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TSMC가 잘 된다는 말은 단순히 대만 회사 하나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AI 서버 투자가 살아있고 엔비디아 주문이 살아있고 HBM 수요가 살아있고 QQQ의 AI 스토리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에게 TSMC는 이중 신호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에는 압박입니다. TSMC의 독점력이 강해질수록
삼성 파운드리의 반전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메모리와 HBM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엔비디아 AI 칩이 더 많이 만들어질수록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HBM 수요도 같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TSMC가 잘 된다는 말은 단순히 대만 회사 하나가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AI 서버 투자가 살아있고, 엔비디아 주문이 살아있고, HBM 수요가 살아있고, QQQ의 AI 스토리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자자는 딱 4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 코어스 패키징 증설입니다. AI 칩 공급의 진짜 목구멍입니다. 둘째, 설비 투자 규모입니다. TSMC는 주문이 있어야 돈을 씁니다. 셋째, 고성능 컴퓨팅 매출 비중입니다. 이 비중이 올라가면 AI 전환이 구조적이라는 뜻입니다. 넷째, 마진입니다. 가격을 올려도 고객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꺾이면 시장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패키징 증설이 둔화되면 공급 병목이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고, 설비 투자가 줄면 고객 주문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고성능 컴퓨팅 비중이 멈추면 AI 성장의 속도가 둔해지는 신호일 수 있고, 마진이 흔들리면 가격 결정권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럼 TSMC가 강하니까 QQQ, QLD, TQQQ를 무조건 사야 하느냐? 아닙니다. 좋은 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다릅니다. AI가 진짜여도 주가가 먼저 너무 달리면 계좌는 흔들립니다. 특히 TQQQ는 확신으로 들고 가는 상품이 아니라 기준으로 다루는 상품입니다. 중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면 사람들은 늦을까봐 뛰어듭니다. 하지만 진짜 투자자는 그 뒤에서 TSMC의 매출, 설비 투자, 패키징, 마진을 확인합니다. 시장이 말하는 AI와 공장이 보여주는 AI가 같은 방향인지 보는 겁니다. TSMC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을입니다. 모두의 주문을 받아 만들지만 모두가 그 앞에 줄을 섭니다. 가격을 올려도 떠나지 못하고, 미국이 공장을 불러와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지정학 리스크를 알아도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QQQ의 상승을 믿고 싶다면 TSMC의 숫자를 봐야 합니다. QLD, TQQQ의 변동성을 견디고 싶다면 AI 산업의 심장이 실제로 뛰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남들이 엔비디아만 볼 때 우리는 그 엔비디아를 가능하게 만드는 공장을 봐야 합니다. AI 시대의 가장 무서운 회사는 가장 크게 외치는 회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장 조용히, 가장 어렵게,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일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TSMC입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